이번 시간에는요, 원소의 결합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원소들은요, 일단 모든 원소는 아니지만 얘들아, 결합을 하려고 해요. 결합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결합을 하느냐? 본래에 태어났을 때, 선생님이 태어난다 이런 표현을 하지, 본래에 얘네들은 매우 안정한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안정함을 조금 더 추구할 수 있다면 결합이라는 방식이든 다른 방식이든 취하면서 안정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요. 화학 결합을 그럼 왜 하는지, 그럼 왜 안정해지고자 하고 어떠한 원소는 또 결합을 하지 않는지 그 얘기부터 들어갈게요. 화학 결합을 하려면 비활성 기체에 대한 전자 배치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비활성 기체는요. 18조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에서도 이미 스포하고 있듯이 비활성, 활성이 없다 이거야. 왜 그러냐? 얘네들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은 2번, 10번, 18번으로서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밑에 크립톤, 제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필수. 전자 배치를 보고 우리가 왜 안정하다, 안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부터 할게요. 전자 배치를 보시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 이거를 우리가 최외곽 전자 껍질 이렇게 말했고 거기에 전자가 모두 채워졌다라는 거야. 모두 채워졌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첫 번째 껍질은 맥시멈 2개,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은 8개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모두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안정하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8개, 2개 이렇게만 채워진 애들은 18족밖에 없어. 다른 화학 결합들을 해서요. 다른 원소들은 더 안정해지고자 즉 18족 원소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요 18조 원소들의 요 2개와 8개 채워진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매우 안정하다. 위에서도 반응성이 작다.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이런 표현을요.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는다. 즉 이온이 안 된다 이거야. 이온이 되면서 우리는 결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온이 되지 않으면서 결합을 할 수도 있는데 이온이 일단 안 돼요. 화학적으로 안정합니다. 반응성은 매우 작다. 원자가 전자수가 0이다. 이거 주의하라 그랬지? 최외곽 전자수는요. 2개 그리고 8개야. 하지만 원자가 전자수는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해야 되거든. 반응을 전부 다 안 합니다. 그래서 빵개. 비활성 기체 이온 이렇게 나와 있지? 이렇게 헬륨, 네온, 아르곤까지 필수라고 했고요. 일반적인 예시가 들어가 있고 출판사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부교재마다 다른 예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해당 학교에서.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 이렇게 나와 있죠. 옥텟 규칙이다라는 요 옥텟이라는 요 표현에 옥타라는 8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8 전자 규칙 이렇게도 말합니다. 원자들이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야. 자신의 현재 원자과 전자에서 결정을 합니다. 4개 이하이면은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이득이고 4개 이상이면요 얻는 게 이득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음이온이 될 거고 잃어버리면 양이온이 될 겁니다. 얻거나 잃어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 18조 원소들 비활성 기체와 같은 배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 안정성도 처음보다 조금 증가하거든. 그렇지만 헬륨은 2개고 헬륨의 배치만으로 족하는 원소들이 있습니다. 수소랑 리튬이요. 원소가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말한 대로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 즉 비활성 기체와 같은 배치를 하고 싶어. 그게 안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려고 화학 결합을 합니다. 화학 결합은 우리가 대표 이온 결합과 오늘 뒤에서 공유 결합 이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이러한 결합으로 인해 만들어진 물질들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여러 가지 관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 통합될 거예요. 화학결합의 종류 들어갈게요. 첫 번째 이온결합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공유결합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던 그러한 개념이라서 조금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추가되는 개념들도 있으니 주의해서 꼼꼼하게 볼 거예요.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가 될 수 있는 거 양이온이고요. 비금속 원소가 될 수 있는 거 음이온이에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안정한 화합물을 만듭니다. 그러한 결합인데 일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야 얘네들 청력 아니고 인력이 작용해서 결합이 가능한 거거든. 붙으려면 청력 작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 전하를 띤 이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하고나 결합하느냐 그건 아니야. 서로의 니즈, 원하는 목적이 충족이 되어야 그때야 협상이 이루어져서 결합을 해요. 원자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할 건데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 마그네슘 대표로 나와 있고요. 양이온의 대표, 산소, 음이온의 대표로 나와 있네요.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을 겁니다. 근데 모든 금속 원소가 같은 개수의 전자를 잃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자신이 태어난 족에 의해서 즉 원자과 전자가 마그네슘은 2개지 거슬린단 말이야. 왜? 4개 이하기 때문에 얘는 6개를 얻어오기는 어려워. 더 쉬운 건 2개를 잃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Mg는 원래 가지고 있는 거에서 2개를 잃은 투풀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걸 오른쪽 위에 표시를 해줄 거고요. 얘네들 원자와 지금 이온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뭔지 보입니까? 뭐가 없어졌다? 원래 차고 있던 요 마지막 원자과 전자를 지우고 나니까 우리는 껍질이 하나, 2개인 것처럼 요렇게 이주기의 전자 껍질수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래는 3주기였지 금속은 이온이 되면 안정한 이온이 되면 당연히 이렇게 플러스 전하량이 더 커지고요. 전자 껍질수는 감소합니다.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1 감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와 달리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름 뒤에 땡땡 이온 원래 이름 마그네슘 붙이고 이온 요것만 옆에다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름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음이온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음이온은요 여기 봐봐 빈자리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채워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껍질의 수가 변화 있다 없다 변화가 없습니다. 일정해요. 그래서 to 마이너스 얻은 전하를 이렇게 써줄 거고요. 마이너스가 더 커졌겠지. to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전자 껍질수 일정. 요거 정말 많이 바꿔놓기 때문에 얘는 음이온, 얘 감소하는 건 양이온 잘 아셔야 돼요. 이해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양이온은요. 얘가 지금 누구의 배치처럼 된 거냐면 네온의 배치처럼 된 거야. 그래서 얘는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자 껍질 수가 변화한 걸로 인해서 전주기의 18조 원소에 배치를 하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 산소는요. 이온이 되면 화이온 이렇게 이름에 붙이거든. 음이온은요. 그런데 소자가 있을 때는 또 산소 화이온이 아니라 소자를 뺍니다. 그래서 산화이온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요. 산화이온 여기에서는 지금 같은 주기. 왜? 껍질수 일정하니까요. 18조 원소의 배치 이렇게 돼서 얘도 네온의 배치가 되네요. 그럼 얘들아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그네슘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네온이 됐다. 산소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네온이 됐다. 맞을까 틀릴까? 절대로 아니지. 네온은 플러스 10의 핵 전하량을 가지면서 얘네랑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네온의 배치가 된 거야.
오케이. 네온이 될 순 없습니다. 이미 얘네는 다른 원소예요.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 여러분들이 대충 보다가 많이 낚일 수 있는데요, 얘들아. 금속 원소의 원자에서 비금속 원소의 원자로, 반드시 원자에서 원자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양이온에서 음이온으로. 절대 아니지. 양이온에서 음이온으로. 여기서 또 전자를 또 준다? 아니야. 그럼 더 플러스 더 마이너스가 될 건데 그렇게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원자 상태에서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양이온과 음이온이 된 건 결과야. 양이온에서 음이온으로. 절대 아니야. 선생님 강조했습니다. 모두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결합하는 건데, 나트륨 원자만 만족한다든지, 염소 원자만 만족한다? 그러면 협상은 결렬됩니다. 내가 비활성 기체의 배치가 되었고, 상대도 비활성 기체가, 비체의 배치가 되어야지만 얘네가 결합을 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금속 원자는 잃을 거고요. 비금속 원자는 얻을 건데요. 그 개수는 같도록 결합을 합니다. 그럼 여기요. NA와 CL. NA는 전자를 잃어서 Na 플러스가 되고 CL은 전자를 얻어서 CL 마이너스가 될 거야. 누구의 배치가 됐습니까? 네온. 누구의 배치가 됐습니까? 아르곤. 그래서 모두 18조 원소의 배치가 됐지만 같은 18조 원소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화살표 뒤에는 실제 안정한 이온이 되는 모습을 반응식으로 써볼 건데요. NA에서 Na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가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CL한테는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응물 입장으로 전자를 이렇게 화살표 왼쪽에, 양이온은 화살표 오른쪽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온 결합으로요. NaCl 이렇게 예시에서 만들어진 거는 결정이야. 그런 결정은요. 고체 상태인데요. 무수히많은 요거를 좀 강조할 겁니다. 무수히많은 양이온과 음이온 이것이 규칙적으로 반복됐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기 안에 있는 실제 개수 모른다라는 거야. 실제 개수를 모르면 절대로 분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분자가 아니다. NaCl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문제 자체가 오류. 틀려? 왜요? 분자가 아니야. 오케이.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정말 많이 낚여요. 먼저 얘기하고 들어가면 분자는 공유결합 물질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절대로 분자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양이온부터 쓰고요. 음이온은 나중에 씁니다. 하지만 읽을 때 양이온 썼고 음이온 썼는데 나트륨, 염화 이렇게 읽지는 않죠. 읽을 때에는 뒤에서부터 음이온 먼저, 양이온을 나중에 이렇게 순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 언급되다 보니 가볍게 스치듯이 이렇게 넘어간 후에 문제에 나왔을 때는 오답으로 낚이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 이렇게 나와있지? 일단은 얘네들을 화학식 방금 썼던 NaCl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는 룰에 대해서 또는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은 선생님이 답안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온식 여기 칸도 채워야 하고 사실상 이 이온들이 안정해진 이온식을 모르면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화학식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그래서 화학식을 알려면 반드시 이온식부터 아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먼저 써보자는 거야. 그러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네.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의 합이요. 총 0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그게 중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원자 중성이고 화합물 중성이야. 오케이? 지금은 요 뒤쪽에 해당되겠죠.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전압비도 물어봅니다. 얘네들이 절대로 같지 않기 때문에 또 주의하셔야 되고요. 양이온의 총전압, 음이온의 총전압 합쳐서 0이 되는 이 중성 상태를 만들려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이온식부터 알아야 돼, 얘들아. 이온식이 H 플러스다. 붙어요. 지금 박스를 해놓은 요거는 뭐냐면 다원자 이온이에요. 하나, 단원자가 이온을 만들 때가 있고요. 다원자가 이온을 만들 때가 있어서 대표 이러한 OH-, 수소, 산소,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야 다원자가 만들어진 이러한 이온이다. 이 뜻입니다. 황산 SO4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써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답을 맞춰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중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얘네처럼 1대 1도 있지만 지금 수산화 칼슘처럼 칼슘은 투풀, 수산화는 OH- 하나씩 있을 땐 중성이 안 돼. 그러면은 CA, OH는 몇 개 온다? 2개요. 절대로 이거는 틀리지. 왜? 선생님이 1대 2로 했잖아요. 맞는데 이건 H만 2개란 뜻이야. OH는 세트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괄호를 쳐줘야 돼. 오케이. 전체가 2개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전압비는 얘가 2 플러스고 1 마이너스 요거였기 때문에 2대 1이 됩니다. 절대로 같지 않다 그랬지. 됐습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돼. 지금 잠시 끊었다가 여러분들이 먼저 꼭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거 밑에부터 답을 맞춰줄 겁니다. 빨리 해보세요. 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이온식부터 맞춰주고 그 다음에 화학식으로 이렇게 올라갈게요. 리튬 Na 플러스 Li 플러스 그리고 나트륨 Na 플러스 잠시만요. 혹시 나중에 헷갈릴까봐 정확하게 Li 플러스고요. Na 플러스고요. 그리고 칼륨 여기는 다 아셔야죠. K 플러스 은 이온은요. Ag 플러스 철은 Fe2 플러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건 원래 이렇게 로마 숫자로 써주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익혀지면요. 그냥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쓰는 거 정도는 어차피 계속 2학기 때도 나올 거니까 잘 익혀 놓으세요. Mg2풀 칼슘 구리CU 바륨 Ba2풀 알루미늄 Al3풀 그리고 플로린 F- Cl- Br- O2- S2- I- 오케이. 위치만 따라가다가 요거 2- 아이오딘 아닙니다. 마이너스 17조 할로젠이잖아. 그쵸? 그리고 다원자 이온입니다. 다원자 이온에서 NH4 플러스 옥소늄 H3O 플러스 이게 사실 수소 이온의 실제 물에서 이온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세트산 CH3 COO 마이너스 탄산 CO3 2 마이너스 PO4 3 마이너스 그리고 질산 NO3 마이너스 황산은 황화이온이랑 또 많이 헷갈리니까 조심하시고 크롬윤산 그리고 과망가니즈산 잘 쓰진 않지만 우리 CrO4 2- MnO4- 이렇게 알고 있읍시다. 다원자 이온은 괄호를 쳐준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 보면 산화 마그네슘부터 선생님 여기는 생략할게요. 헷갈리는 친구들은 써보아서 연습하란 뜻이고 MgO 1대1 CuSO4 1대1 CaeCO3 1대1 K 아니고 칼슘이네요. 요거는 정말 많이
실수를 하는 거라서 선생님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칼륨 K2O 2대1. 요거 개수비인지 전압비인지 잘 보세요. 낚일 수 있어요. 염화 알루미늄 AlCl3 황산 나트륨 Na2SO4. 이거는 또 순간적으로 1대2네 이렇게 개수비를 쓰기도 합니다. 절대 아니야. SO4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SO4는 요게 하나 세트잖아. 그러니까 2대1 전압비가 1대2 위에 알루미늄 안 썼네요. 1대3 개수비 3대1의 전압비. 오케이. 산화 알루미늄은요. Al2O3로 최소 공배수를 우리가 개수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많이 가르치냐면 요거를 A 플러스가 A로 오고 B 마이너스가 앞에 B로 옵니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괜히 공식처럼 기억했다가 아니 A가 플러스였나 A가 어디로 갔었나 이런 거 고민하다가 괜히 더 틀릴 수 있고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중성이 되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 A에 알루미늄 3 플러스고 O는 2 마이너스니까 얘네가 중성이 되려면 2개 있으면 되고 3개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개수비 찾으세요. 알겠죠? 3대2 전압이 염화 마그네슘 MgCl2 1대2 2대1 전압이 질산 칼륨 K 플러스 질산 NO3 마이너스 그래서 1대1 1대1 됐습니까? 이게요 이온결합 물질들이고 화학식을 우리가 잘 써봤어요. 여기에서 예시들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어떤 게 자주 나오냐면 염화 칼슘 요게 자주 등장해요. 제거제, 제설제. 그래서 요거 잘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온 결합의 에너지 변화 이 도표 그래프는요 거의 잘 안 다룹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할게요. 두 번째 결합 공유 결합 요거 들어갑니다. 두 번째 결합인 이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이에요. 아까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될 수 있지만 불운의 14족 얘네들은 4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온이 못 된단 말이야. 얘네들은요 공유 결합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건 금속 원소 말고 비금속 원소끼리의 리그입니다. 원자들이 전자를 내놓을 거야. 그러면은 너 하나 나 하나 그렇게 각각의 전자를 내놓으면 쌍이 돼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전자쌍 이렇게 얘기해요. 전자쌍을 이루고 그것을 이제 공유합니다. 이때부터는 지분이 공통의 지분으로 바뀌는 거야. 원래는 내 전자였는데 너랑 나랑 하나씩 내놔서 쌍을 이루었지. 그러면 이제는 이건 우리 공통의 것이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쌍들을 공유전자쌍이라고 해요. 두 원자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결합에 참여한 전자쌍. 하지만 결합을 하다 보면 원래도 내 전자였고 결합에 참여한 전자도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전자도 있거든. 나중에 결합 후에도 내 거야. 그런 것들은 공유하지 않았다.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요. 한 원자에만 속해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말해요. 공유 결합을 어떻게 형성합니까? 라고 하냐면 금속, 비금속이 결합했던 이온 결합이랑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비금속 원소들이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 즉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건 똑같아. 하지만 공유하면서 만족하느냐? 주고받으면서 전자를 공유, 전자를 주고받는 요 상황으로 갈리는 거죠. 각각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만들고 그것을 공유하면서 결합합니다. 그때 중요한 오답 포인트가 있는데 두 원자가 공유한 전자쌍과 원자핵 사이 전정기적 인력이 존재한다. 결합을 더 단단하게 해준다. 이런 문장을 보면 무슨 정정기적 인력이야? 이거는 이온 결합인데 이러면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얘들아. 그게 아주 큰 오 개념이에요. 정정기적 인력은 존재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 전화만 있으면 존재하는 힘이야. 그런데 이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이온 결합에서는 결합을 형성하는 메인,
주된 힘이 되지만 공유 결합에서는 일단은 전자쌍을 공유한단 말이야. 그 이후에 전자쌍은 마이너스, 그리고 모든 원자들 원자핵을 가지고 있죠? 원자핵은 플러스. 얘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존재한다고. 요거 때문에 존재하는 거 맞는 말입니다. 문장 잘 보셔야 돼요. 물 분자로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수소 원자가 전자 하나, 산소 원자가 전자 6개. 총전자 하나면서 얘는 원자가 전자도 한 개인데 총전자는 8개면서 원자가 전자는 이렇게 6개입니다. 안쪽에 있는 거 빼고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반응하는 전자가 원자가 전자죠. 결합을 하는데 지금 산소 빈칸 1칸, 빈칸 2칸. 그래서 산소는 결합을 2개 해야지 행복해. 하지만 수소는 결합을 하나만 해도 행복하단 말이야. 그럼 수소만 헬륨에 배치가 되면서 헬륨이 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헬륨에 배치가 되면서 얘는요 안정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끝난다? 그러면은 협상은 결렬된다 그랬지. 나는 아직도 빈칸 1칸이 있단 말이야. 네 친구 좀 데려와라 라는 거야. 그러면 산소는 한 번 더 결합을 해야 전자쌍을 또 한 번 공유해야 안정해져요. 그때 누구에 배치가 되느냐? 네온. 오케이. 따라서 이러한 거 공유 전자쌍이지. 아까 말했던 원래도 내 거, 산소 거, 결합 후에도 내 거, 산소 거 이런 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 비공유 전자쌍. 오케이. 일정한 수의 원자가 결합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자라고 하고요. 분자는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 이 분자를 식으로 나타내면 반드시 그 원자의 종류와 개수 명확하게 알아야 돼. 따라서 아까요 선생님 비교했지? NaCl 절대로 분자가 아닙니다. NaCl은요 결정 큐빅 안에 몇 개의 Na 플러스와 몇 개의 Cl 마이너스가 있는지 절대로 몰라. 그럼 일정한 개수 모르죠? 분자 아니다.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공유결합은요 종류가 있는데요. 공유결합이 그냥 끝 아닙니까? 그 중에서 내가 18조 원소와 같은 전자배치 즉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쌍 몇 개를 가져야 하느냐 전부 다 달라요. 오케이? 따라서 하나만 가져도 됩니다. 너 하나 나 하나. 그래서 한 개의 전자쌍 단일 결합. 너 2개 나 2개. 그래서 2개의 전자쌍 이중 결합. 3개는요 3중 결합. 이렇게 공유 결합 내에 종류가 갈리는데요. 이것을 구조식 결합선으로 표시해 볼 겁니다. 지금 이건 플로린 F 얘네가 결합한 F2 이렇게 표현하거든. 오케이. 얘네들 이렇게 공유전자쌍 한 쌍. 산소가 결합합니다. O2. 그랬을 때 여기 이중 결합이 이렇게 두 쌍을 공유한 거 보이죠? O2. 여기 칸에다가 다시 좀 깔끔하게 그려줄게요. F2, O2. 공유전자쌍 두 쌍. 오케이. 그리고 질소는요, N2. 왜냐면 15족이잖아. 그럼 얘네는 3개가 빈자리야.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래서 얘네는요, 하나, 둘, 셋. N2. 그래서 3쌍. 사실은 이렇게 그려질 때 우리는요, 어떠한 그림을 그려야 하느냐. F가 9번. 그래서 총 전자는 9개지만 7개를 사면에 돌아가면서 찍을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나서 하나의 F도 또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얘네 둘만 혼자 있네. 우리 쌍을 이루자라는 거야. 이렇게 구조식으로 이렇게 결합 전자를, 공유 전자를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때 비공유는 몇 개다? 한 쌍, 두 쌍, 세 쌍. 원래도 내 거, 결합 후에도 내 거. 마찬가지 총 6쌍. O2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비공유 전자가 있고요. 쌍으로는 4쌍. 질소는 요렇게.
그래서 두 쌍.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그려보고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하셔야 돼요. 공유결합 물질의 예시로는요. 에탄올 정말 자주 나오니까 아셔야 되고요. C2H5OH 얘도 에탄올이야. 에탄올은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1개 이렇게 있으면 얘도 개수가 똑같죠? 에탄올.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보시면 분자 구성하는 원소라고 했으니까 종류를 쓰자라는 거야. 질소와 수소, 탄소와 산소, 수소와 플로린. 이런 상황에서요. 결합을 분자 모형이 있지만 우리는 결합을 구조식으로 NH3 이렇게. 아까요. 질소는요. 15족이기 때문에 5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거든. 그래서 얘가 결합할 때 질소를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안 되지? 5개. 요렇게 그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 세 군데에서요. 결합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거야. 세 군데에서 결합을 한 번에 빡 하게 되면은 요렇게 삼중결합 N2가 되는 거고 단일 결합을 3번 한다 그러면은 요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고 결합이요. 오케이. 그래서 분자식은 NH3. 탄소 마찬가지. 원하는 전자수를 써보세요. 얘는 14족 그러니까 4개를 원해. 얘는 16족 그래서 2개를 원해. 그러니까 얘가 2개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C는 이렇게 산소와 CO2 HF 플로린이나 수소인데요. 얘는요 결합을요 1개 원하고 얘도 1개 원해.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단위 결합 HF.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얘들아 우리가 모르는 원소들도 나오거든 구조들도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 얘가 H3N O2C, CO2나 NH3는 익숙하니까 뭐야 이거 당연히 틀리지. 근데 HF? FH인가? 이렇게 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요 답이 될까 안 될까 라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분자가 되는 요 공유결합 물질들은요 요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맞아요. 왜냐? 얘네들은 질소 1개? 오케이. 수소 3개? 오케이. 그러면은 성질. 암모니아. 탄소 1개? 오케이. 산소 2개? 오케이. 그러면 성질. 이산화탄소. 분자의 성질.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거야. 얘네들도 같은 거고요. 얘네들도 같은 거야. 하지만 NaCl, Na. 이거 누가 틀립니까, 선생님? 네, 아무도 안 틀려. 얘는 맞고요. 얘는 틀립니다. 절대로 양이온과 음이온, 얘네들의 이온 결합에서는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이건 룰이야.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을 나중에 쓴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 배치가 되어 있고 원소 2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확인해보고 얘를 확인해봤더니 A, B. 얘를 화학식으로 쓰세요. 근데 A가 Cl. 로 찾아지고 B가 NA로 찾아졌어. 그러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NaCl 이게 순서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도 A, B 이렇게 써버린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틀려. 왜? 이온 결합에서는 양이온을 꼭 먼저 쓰세요. 이게 룰이니까. 얘는요 BA여야만 해. 하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다라는 거. 분자냐 분자가 아니냐 이게 중요하겠죠.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도 마찬가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조금 더 알고 싶어요의 여러가지 분자 구조식으로 나타내어라 해보시고 꼭 해본 다음에 충분히 고민한 후에 답을 맞춰봅시다. 해보셨습니까? 선생님이랑 답을 맞추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얘는요. H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물 분자 CO2, CH4. C는 14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NH3. 앞에서 한 번씩 봤던 것들은 빠르게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몇 개가 더 필요한지를 원자 밑에 써보는 거야. 원자과 전자를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공교롭게 수소랑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 쓴 것 같지만 얘들아 부족한 거, 원하는 개수를 쓰는 거야. 15족인 질소는 3개의 전자를 원합니다. 3개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순서대로 구조를 그리면 되겠네요. 수소랑은 서로 니즈가 충족되도록 오케이. 하지만 탄소는 총 4개의 결합, 질소는 3개의 결합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OF2 얘는 2개, 얘는 1개씩 2번 FO 이렇게 NOF 얘도 니즈를 써보면 3개, 2개, 1개란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선생님이 요 쓴 순서대로 결합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잖아. 공유결합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때 질소가 중간에 오는 게 좋겠네요.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모두가 충족되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탄소가 이렇게 붙어있거나 떨어져 있더라도 2개 이상 여러 개 있으면 먼저 연결을 해보는 게 좋아요. 힌트가 돼요. 수소가 수소는 각각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그러면 C2, H 3개 먼저 썼어요. 그러면은 H 3개 남고 여기 있는 것까지 산소 1개가 남았어. 이랬을 때 여기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죠. 탄소는 수소 2개를 또 써먹고 나머지 OH 이렇게 됩니다. 여기 선생님이 3이라고 써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를 그러면 처음에 여기 3개 하나 둘 3개를 써먹었으니까 여기를 2개 남았고 1개 남았고 이렇게 해도 OH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세트산이라고 읽는데요. 마지막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COOH 요거를 기억해 주면은 나중에도 써먹을 건데요. 탄소를 일단 2개 연결하는 게 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하고요. COOH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좋아. 나중에 이걸 카복실기 이런 용어로 배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해결. 문제에서 공유 전자 쌍의 수가 동일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여기서는 공유 결합의 종류가 동일하냐. 종류 물어봤을 때 이게 단일이냐, 이중이냐, 삼중이냐 이 뜻이고요. 공유 전자 쌍의 수가 동일한 거는 단일 결합 2번인 게 이중 결합 1번이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하나만 있는 거 요거 H2겠네요. 2개 있는 건요. O2 일단 있겠고 그건 이중결합이니까 단일결합 2개 H2O OF2 이렇게 되겠네요. 3중결합 이거나 3개 N2 NH3 NOF 오케이. 그리고 4개. 얘는요, CO2, CH4, 그리고 HCN. 눈치를 조금 챘을 수도 있는데, 눈치를 챈 친구들은 요거, 3개 결합을 한다? 중심에 질소가 있을 수 있겠구나. 4개 결합을 한다? 중심에 탄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요렇게 눈치를 좀 채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8개. 마지막 C2H5OH 얘랑 CH3COOH 요렇게 2개의 분자가 되겠네요. 종류가 같은 거 이거는 동그라미를 칠게요. 선생님이 단일인 거, 이중인 거, 그리고 삼중인 거 얘네들을 겹치는 거 빼라고 했기 때문에 단일만 먼저 표시하면 단일만 먼저 표시해보자. 단일만 있는 거 단일만 있는 거 오케이. 그리고 이중만 있는 거
이중, 이중. 겹치는 건 빼니까 요거는 뺍니다. 얘도 빼고요. 3중만 있는 건 얘뿐이네요. 3중.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빼고요. 겹치기 때문에. 단일과 3중이 같이 있어서. 됐죠? 그리는 거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열심히 그려보고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적용해서 그렇게 만납시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